이번 주 수요일인 다음 달 2일부터 뉴욕주 내 학교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며 다음 달 7일부터 백신 접종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및 서방 동맹국의 강도 높은 금융 제재에 맞서 핵무기 부대의 준비 태세 강화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새해 첫 국정연설에서 경제 문제보다 외교 정책에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가 러시아 기업들과의 거래를 중단하라고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Hi, I'm Dr. Michelle Morse, Chief Medical Officer and Deputy Commissioner at the New York City Health Department. I have an important update about life-saving COVID-19 treatments. First, don't delay. Treatment works best when you start it as soon as you get sick. Get tested right away if you have symptoms or were recently exposed to someone who has COVID-19. Second, treatment can help you feel better sooner and avoid getting worse. Everyone wants to feel better fast when they're sick, and COVID treatments do that. Third, treatment is available to New Yorkers who are 12 and older who tested positive for COVID-19. Fourth, there are many more treatment options available, and now they're easier to get than ever. Treatments come as an injection or pills, and now we can deliver the pills to your door within hours. Lastly, remember, treatment is not a substitute for vaccination. Getting vaccinated and boosted is still the best way to decrease your chance of getting COVID-19. If you test positive, talk to your doctor or call 212-COVID-19 to find out what treatment option is the best for you.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인 다음 달 2일부터 뉴욕주 내 학교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며 다음 달 7일부터 백신 접종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신규 확진자가 급감함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각 카운티 정부 등이 자체적으로 학교 내 마스크 착용을 결정하도록 해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다음 달 7일부터 뉴욕시 관내 식당, 술집, 극장 등은 손님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또 호컬 주지사의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발표와 관련해 뉴욕시의 수용 여부를 3월 4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뉴욕시는 학교 내 마스크 착용이 최소 4일까지는 계속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및 서방 동맹국의 강도 높은 금융 제재에 맞서 핵무기 부대 준비 태세 강화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 아침 국방장관 및 합참의장에게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운용하는 핵무기 부대에 대해 특별임무 준비 태세 명령을 하달함으로 전쟁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TV 연설을 통해 서방 국가들이 경제 제재를 단행했을 뿐 아니라 나토 지도자들이 러시아에 대한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며 핵 준비 태세는 서방의 도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푸틴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경제 제재 외에도 아직 사용하지 않은 에너지 제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현지 시각 28일 벨라루스 국경 인근에서 협상을 시작해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방안, 즉각적 휴전, 러시아군 철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폐쇄한 데 이어 인근 국가인 벨라루스 대사관도 일시 폐쇄했으며 러시아 대사관에도 비필수 인력은 모두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새해 첫 국정연설에서 경제 문제보다 외교 정책에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연방의회에서의 국정연설의 주제를 경제에서 외교로 수정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 즉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낙후된 인프라 개선을 위해
1조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는 인프라법 홍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가 진정되는 등 코로나19 확진율이 급감함에 따라 일상 회복에 대한 구상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신냉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대응, 동맹국과의 공동 보조 등을 설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이든이 외교 문제에 주력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골치 아픈 문제인 물가 급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측은 미국인이 걱정하는 것은 경제와 범죄, 불법 이민 문제지만 러시아라는 외부의 적을 끌어들여 위기를 피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러시아 기업들과의 거래를 중단하라고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27일 뉴욕주가 러시아 기업에 대해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등의 거래를 중단하라고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우리는 더 이상 뉴욕주 기업이 러시아 법인과 거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재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러시아에 본사를 둔 회사나 러시아 국영기업을 대상으로 국가 자금과 투자를 매각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또 뉴욕주는 러시아의 침공에 대응해 우크라이나 난민을 환영할 것이라면서 뉴욕주에 우크라이나계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무고한 인간에 대한 잔악한 공격에 대해 푸틴과 러시아의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주의 이 같은 제재는 바이든 대통령의 러시아 경제 시스템에 대한 제재에 뒤따른 것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새로운 요금 할인 프로그램을 28일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이로써 뉴욕시 전철역과 버스 등에 설치된 터치형 결제 시스템 옴니에 무제한 요금제가 도입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옴니 이용자가 일주일간 33달러 이상의 금액을 사용할 경우 해당 기간은 자동으로 무제한 요금제로 전환되는 내용으로 4개월간 시범 운영됩니다. 현재 옴니 시스템은 1회 요금만 결제할 수 있을 뿐 메트로카드처럼 7일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습니다. 앞서 MTA는 25일부터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노스 요금 체계에 20회 탑승권 할인 옵션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이 옵션은 편도 티켓 20장을 따로 구입하는 금액보다 요금이 20% 저렴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 뉴욕 시내에서 주말 동안에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던 5달러짜리 단일 요금제인 시티 티켓을 주중 오프피크 시간대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중 뉴욕 시내 편도 메트로노스 티켓은 2달러 25센트, LIRR 티켓은 2달러 75센트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온난화로 작물 생산량이 감소해 앞으로 식량 불안정성이 커질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억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수십억 명이 전염병에 위협당할 것으로도 예상했습니다. 영향과 적응 그리고 취약성이란 제목의 보고서는 67개국 과학자 270여 명이 작성했고 IPCC 195개 회원국 대표단이 한 줄 한 줄 검토했습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자연에 야기한 영향은 이전까지 인식됐던 것보다 훨씬 크다며 일부 종은 기후변화로 인해 완전히 멸종했고 생태계가 광범위하게 악화됐다고 했습니다. 최대 60%의 생물종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5도 상승할 때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생물종의 멸종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인류가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할 경우 21세기 후반 전 지구적으로 플랑크톤이 감소하면서 최대 15.5%의 수산 자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물과 식량 부족 위기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절반 이상의 인류가 물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데 1.5도 온난화에서 도시 인구의 3억 5천만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차기 대통령 후보 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플로리다주 올란도에서 열린 공화당 정치 집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9%가 2024년 대통령 선거 공화당 후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반면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28%에 그쳤고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은 2%에 불과했습니다. 또 랜드 폴 상원의원, 팀 스캇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등 10여 명의 다른 후보들은 1%의 지지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 7월 같은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70%, 드산티스 주지사가 21%를 얻은 것과 비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선호도는 크게 하락한 것입니다. 한편 민주당 후보로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는 22%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17%는 미셸 오바마 여사를 지지한 반면 바이든 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답변은 14%, 카말라 해리스는 11%를 기록했습니다.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이정재와 정호연이 미국 배우조합 시상식에서 남녀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27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샌타모니카 바커행어 이벤트홀에서 열린 배우조합 시상식에서 이정재는 남우주연상을, 정호연은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배우가 TV 드라마 연기로 배우조합 남녀주연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비영어권 배우가 명기상을 받은 것도 최초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 성기훈을 연기한 이정재는 석세션의 브라이언 콕스, 키에라 컬킨, 제러미 스트롱과 더 모닝쇼의 빌리 크루덕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시상대에 오른 이정재는 오징어 게임을 사랑해주신 세계 관객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팀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탈북자 출신 강세벽으로 출연했던 정호연은 더 모닝쇼의 제니퍼 애니스톤과 리스 위더스푼, 더 핸드메이즈 테일의 엘리자베스 모스, 석세션의 세라 스누크 등 세계적인 스타와 경쟁해 여우주연상을 차지했습니다. 정호연은 여기 계신 많은 배우분들을 보며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을 꿨다며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진심으로 영광이고 정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시상식에 앞서 발표한 TV 드라마 스턴트 부문 앙상블상에도 선정됐습니다. 지난 1월 계약이 진행 중인 주택 매매가 줄어들면서 3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는 지난 1월 에스크로가 진행 중인 주택 매매는 12월보다 5.7% 줄었다고 밝혔으며 특히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9.5%나 하락한 것입니다. 또 1월 부동산 시장에 나온 주택 매물은 86만 채로 12월보다 2.3% 감소했으며 이는 전년보다 16.5%나 급감한 것입니다. 특히 이 같은 주택 재고는 지난 1999년 이후 22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또 지난주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3.89%로 6개월 전보다 1% 이상 상승한 것도 주택 매매가 줄어든 요인으로 풀이됩니다. 계약 진행 중인 주택 매매 건수는 실제 주택 거래량을 예측하게 해주는 선행지수 역할을 하며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앞으로 3개월 동안 실제 매매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아시안 혐오범죄 피해자 중 절반이 넘는 62%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아시안 혐오범죄 피해도 감소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을 위해 이번엔 여성단체들이 모였습니다. SBS 김유나 기자입니다. 지난 2년간 미 전역에서 접수된 아시안 혐오 피해 사건은 무려 1,370건. 하루 평균 14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셈입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62%가 여성이 당한 피해로 확인됐습니다. 아시안 여성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여성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Because we're Asian, especially as women and elderly folks, is nothing new. And so I think that's important to note that these intersections of the vulnerabilities that make us easy targets. 단체들은 이민자들이 모국어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언어 서비스 제공 등 제도적인 변화가 당장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종의 다양성을 인지하기 위해 포괄적인 아시안 역사 교육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시안 혐오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높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Good long-term solution to bias, discrimination, and hate is a more diverse and inclusive education. So to that end, we are supporting advocacy to add Asian American history. 여성단체들은 지속되는 팬데믹 상황에서 아시안 여성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혐오 범죄를 예방하는 데 여러 커뮤니티의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Asians belong. Asians belong. LA에서 SBS 김윤아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소 카운티장과 이 지역 출신 하원 의원 등이 지난 26일 바이든 대통령이 글렌코브 소재 러시아 외교공간에 폐쇄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계 헐리우드 배우 존 조가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을 주제로 한 청소년 소설 트러블 메이커를 다음 달 22일 출간합니다. 텍사스주 포트블리스에 주둔 중인 제1기갑 여단 전투단이 한국에 주둔 중인 제2기갑 여단과의 교대 근무를 위해 2월 말부터 3월까지 한국에 도착합니다. 지난 25일 밤 맨해튼 할렘의 저소득층 주거단지에 수도관 등이 파열되면서 3천여 가구의 난방과 온수 공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새벽 2시 반쯤 커네티컷주의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 2건이 발생해 운전자 등 6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26일 새벽 0시쯤 크로스 브롱스 익스프레스웨이 로즈데일 인근에서 승용차와 트럭이 충돌해 2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고위 간부가 지난 25일 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자금인 PPP 560만 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3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헨리 허드슨 파크웨이를 달리던 승용차가 통제력을 잃고 과속으로 돌진해 엠트랙 선로로 추락하면서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 뱅크 오브 호프가 함께 성장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점 내 텔러부터 융자 부서까지 다양한 분야의 신입과 경력 포지션을 채용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bankoofhope.com 내 커리어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지금 지원하시고 내일을 위한 더 큰 희망을 꿈꾸십시오. 지난 30여 년간 언론에 몸담았던 여주영 작가가 인생 제2막 첫 번째 유아작품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이번 전시회는 3월 18일부터 28일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플러싱 타운홀에서 개최됩니다. 따뜻함을 가득 담은 아름다운 색채의 작품들을 통해 감성을 충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작품 전의 리셉션은 3월 20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뉴욕 한인센터 KCS에서 저소득 가구를 위한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재정적 부담을 안고 계시거나 온라인 세금 보고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뉴욕 한인센터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세금 보고 기간은 4월 15일까지입니다. 문의사항은 646-389-6392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흐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46도, 밤 최저 기온은 35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31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5시 46분입니다.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